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자 멘토 조민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과연 부동산 투자에 정답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자, 저는 정답이 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부동산은 좀 더 기준과 원칙을 지키면서 하시는 것이 정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부동산 정부의 규제 정책이라든가 시장 환경이 상당히 가파르게 변하고 있는 와중에 과연 여러분들은 원칙과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볼 시간이다라는 거 설명드리고요. 자, 오늘도 제가 준비한 내용, 이 부자들이 투자의 솔루션을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 오늘도 준비했으니까 채널 고정하고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부자들이 과연 그냥 부동산 투자에서 성공했을까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이 여러 가지 노하우뿐만 아니라 노력이 들어갔다는 점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자, 오늘 이 부동산에 대한 투자 솔루션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언급을 좀 해드리겠는데, 자, 일단 이 사례분 같은 경우에 자, 수도권에 거주를 하고 계신데, 자, 아직은 직장인으로 생활을 하고 계신데, 자, 지금 보유하신 아파트, 남양주 소재 아파트 현재 거주를 하고 계시면서, 자, 중간에 상가주택하고 소형상가를 추가로 운영을 하고 계신 분인데, 자, 이분의 지금 현재 이 고민은 자산관리, 자,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유리할 거냐 아니면 좀 더 변화를 줄 거냐, 거기에 지금 아무래도 아직은 은퇴는 안 하시지만 이 자녀 쪽으로도 이 증여에 따른 이런 자산 설계가 과연 이게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라는 점을 고민하고 계신 분인데, 자, 실제 지금 국내 기준으로 전 세계 기준이 아니라 국내 기준으로 보더라도요, 이 부동산에 대한 자산 변화가 이 과거 대비 상당히 지금 많이 변동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자, 과연 우리가 주택은 분명히 내가 살기 위한 거주용이 맞는데, 자, 최근에 이제 거주용 주택도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맞습니다만, 자, 지금은 이제 대부분 투자용 쪽으로 턴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거기에 상업용 쪽 그리고 토지 쪽, 최근 이 정부에서 공공주택으로 인해서 LH가 토지, 특히나 이 투기에 대한 비리 부분으로 상당히 지금 이 부분을 좀 부정적으로 좀 끌어가고 있는 과정이긴 합니다만, 결론적으로 거주 쪽보다는 이제는 투자 쪽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기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산 규모별로도 보더라도 금액대가 크면 클수록 상업용 쪽으로 이 규모가 좀 더 커지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좀 얘기를 드리고요. 자, 현재는 이제 수익형 부동산 쪽에 투자 전략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과연 향후에 이 부동산을 그냥 단순한 이 시세 차익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임대 수익으로 갈 것이냐에 따른 이 두 가지 측면을 꼭 염두에 두시는데, 자, 최근은 이제 임대 수익 쪽으로도 많이 턴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시세 차익과 임대 수익 부분의 두 가지를 운영하다 보면 결국은 이제 자산, 특히 부동산 자산이 규모가 좀 커지다 보니까, 자, 과연 이게 부모 세대에서 보유하고 있다가 그대로 최근에 세금 정책이 많이 바뀌면서 세금이 많이 좀 과다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보통 이제 증여로 컨셉으로 지금 자산을 좀 분산하는 측면으로 지금 턴을 하고 있다는 게 현재 시기적인 특징이 되겠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최근 물론 부모 세대가 사망을 하시면 상속으로 넘어갑니다만, 자, 상속 이전에 이미 부모 세대에서 자녀 세대로 자산을 약간 양도를 통해, 그러니까 결국은 증여를 통해서 하는데, 자, 이 부분이 아시겠지만 이게 세금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1억 원 이하 증여를 하더라도 벌써 10%, 최소 지금 10억 원대에서 30억 원대 정도 한다 그래도 40%의 증여세율을 내야 되는데, 자, 요즘 한 요 정도 금액대면 조그만 꼬마 빌딩 정도가 한 30억 원대 정도 되는데, 자, 그러면 이런 거 증여할 때 40%를 증여세를 내야 되는 부분이라 세금이 좀 만만치 않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과연 증여할 때
과연 내가 이렇게 공제되는 부분들을 좀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데, 자, 현재 기준으로는 배우자한테 6억 원 정도 공제가 되니까 가능하시면 좀 규모가 있는 부동산일 경우에는 뭐 아버님이나 어머님 두 분이 계실 때 단독으로 혼자 보유하지 마시고 가능하시면 공동으로 소유를 하라라고 해서 배우자 증여까지도 검토를 하라는 거고, 더 금액이 크고 또 자녀한테 얘기를 할 때에는 자, 직계종속, 이게 바로 자녀거든요. 자녀한테 할 경우에는 뭐 금액대 공제는 작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뭐 우리 종부세라든가 또 양도소득세에 상당한 또 세금 할인이 또 적용되기 때문에 자, 증여 쪽에 대한 검토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자, 지금 이게 조금 변칙적인 증여들이 지금 국세청에서 많이 잡고 있는데, 자, 실제 한번 그 사례를 한번 몇 가지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지금 현재 이 A씨라고 하는 부분의 자녀, 이 따님한테 자, 송파구나 강남구의 고가 아파트를 자, 매입하고 임차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 원래는 증여하는 금액은 부모가 준 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돈을 주면 이게 다 증여가 되거든요. 자, 실제 근데 이런 부분을 취득자금을 주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가 당연히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안 했고, 취득자금뿐만 아니라 이 임차되는 결과적으로 전세자금 같은 것도 이 뭐 따님이나 자녀한테 하더라도 이게 또 증여가 됩니다. 물론 차용증서라든가 서로 간에 이 자금에 대한 이 빌려주고 뭐 빌렸다라는 이 증서들만 확인하면 또 그런 문제들 해결되는데, 자, 그런 부분이 아닌 경우에 이런 부분, 그래서 이게 국세청에서 딱 확인해 보니까 실제 증여세 신고 안 하고 증여가 된 케이스, 그래서 이분 실제 이게 한 뭐 몇 천만 원 정도를 추징당한 케이스가 있었고요. 두 번째 사례 같은 경우에도 자, 실제 이 케이스는 자, 아버지로부터 해서 이 자녀, 이 특히나 아들 둘한테 부동산 취득, 아파트 취득을 통해 했는데, 자, 여기에 이 아버지의 동생, 그러니까 작은아버지가 되겠죠. 작은아버지의 가족을 동원해서 이 부분을 좀 돈을 빌려준 식으로 만들어서 한 케이스가 이게 좀 들통이 난 케이스인데, 자, 이런 부분도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도 몇억 원이, 이게 이제 고가 아파트이기 때문에 몇억 원이 추징을 당했다라는 사례. 자, 세 번째 케이스는 자, 이게 해당되는 이 아버지가 자,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규모가 큰 거는 이게 공동으로 소유를 하는 게 목적이 되면 여러 가지 세금 혜택이 있다는데, 자, 이분 케이스는 공동 소유는 잘하셨는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 취득자금은 은행권에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이자 지급에 대한 부분은 아버지가 이자 지급을 대신 납부를 해줬어요. 그러면 이자 지급도 증여세가 되거든요. 증여 걸리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 이분이 좀 간과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증여 신고를 안 하다 보니까 이 부분도 결국은 좀 뭐 탈루가 돼서 몇억 원 지금 뭐 한 추정이 좀 된 케이스고, 자, 마지막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이제 상업용 건물에 자녀 이름으로 이렇게 이 뭐 아들들 둘한테 공동 취득을 해 준 케이스인데, 자, 결과적으로 담보대출, 그러니까 자금을 대출해 주다 보니까 은행권에 결국은 직접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갖고 있는 부동산의 담보대출을 통해서 해주는데 결국은 이거는 아버지 거가 되거든요, 소유가.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증여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또 탈루한 케이스. 자, 제가 그러면 왜 이런 증여에 대한 탈루 케이스를 국세청에서 아예 이런 변칙 증여 사례를 왜 이렇게 제시를 했을까요? 자, 실제 우리 여러분들도 증여하는 케이스에서는 가능하면 이 법을 어기고 가라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합법적으로 증여를 하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무시하고 가기 때문에,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자산관리 측면에서 증여 얘기를 제가 왜 꺼내드리냐면, 자, 정부 규제가 일단 다주택자 규제, 그리고 세금, 거기에다가 현재 지역 규제. 자, 그러면 가장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과연 세금이 좀 될 거다라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부 규제에 좀 틈새가 되는 부분은 최근 이제 계속 얘기하는 공동소유 쪽으로 얘기를 좀 드리는 건데, 이 부분으로 지금 가다 보면 세금은 분명히 되는데 이게 이제 증여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증여세를 가능하면 적게 내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걸 강조드리는 거고, 자, 결론적으로 세금 감면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1주택 같은 경우에는 1주택으로만 하셔도 1주택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1주택으로만 돌려도 문제가 없는데 과연 1주택 하나 가지고 돌릴 수 있느냐? 어렵습니다. 그래서 1주택, 주택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보통 상업용 쪽으로 턴을, 자산을 분산을 시키고 있는 게 최근 동향이라는 적을 드리는 거고요. 자, 현금 흐름 쪽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는 가능하면 자산이라는 것이 먼 미래를 보면 시세 차익을 보고 가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플러스에 현재 지금도 우리 자녀분이 이런 공동 소유로 들어가게 되면 최근 대출에 대한 규제가 뭐냐면 자금, 특히 월 수입에 따라서 자금의 대출 제한을 하는 이런 조건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임대 수익이라고 하는 현금 흐름을 좀 더 맞춰준다 그러면 충분히 이런 부분에 이 구조를 좀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자녀한테 현금 흐름 만드는 부동산 쪽으로 운영하라는 걸 좀 제안을 드리니까 그러면서 자선 증여를 변칙적인 것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증여를 통한다 그러면 훌륭한 자산 이동이나 또 투자 솔루션이 된다는 점 강조 드리겠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으로 제가 또 이 매주 세미나 특강을 또 하고 있습니다. 매주 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토요일 날 오시면 되겠고요. 시간이 좀 많이 남으시는 분들은 금요일, 그래서 금요일이나 토요일 오후 1시에 저희가 세미나를 좀 준비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코로나19가 조금 소강 상태가 아니어서 좀 인원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선착순으로 좀 모집을 하니까 자 반드시 좀 전화를 하셔서 사전 예약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로 좀 추천드리는 매물은 바로 이 용산에 있는 자 1.5룸 다세대 주택인데 자 이 주택으로 제가 그냥 추천드리는 컨셉보다는 자 이 매물은 재개발에 대한 좀 더 부각되고 있는 재개발 물건이다라는 점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매물 개요를 좀 간략히 설명드리면 자, 4호선 숙대 입구역, 1호선 남영역, 자, 여기 더블 역세권입니다. 바로 역세권, 도보권에 위치를 좀 하고 있는 매물인데 자, 1.5룸인 주택이다 보니까 전용 21.59제곱미터입니다. 방 하나에 거실이 좀 따로 있는 그래서 1.5룸 다세대 주택이고요. 자, 현재 시세가 3억 1,700에서 한 3억 2천 정도가 좀 되고 있는데 자, 현재 이게 현금 기준으로 자, 이게 보통 전세를 놓을 거냐 월세를 놓을 거냐에 따라서 상황이 좀 달라지는데 현재 전세 기준으로 자금은 약 한 1억 1,900만 원이나 1억 2천만 원대 정도로 투자가 가능한 매물이 되겠는데요. 자, 해당 이 매물의 이제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자, 아무래도 대학권 인프라가 이미 만들어진 역세권인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 바로 대학권 숙명여대 대학권의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만큼 임대 수요가 풍부한 곳이기 때문에 자, 본인이 직접 들어가 거주를 하지 않는 그런 매물의 종류다 보니까 임대 수요가 풍부한 곳을 첫 번째 포인트로 잡았고요. 자, 두 번째는 같은 용산 안에서도요. 저개발이 되었느냐 저평가가 되어 있느냐라는 부분을 꼭 한번 검토를 하시라는 얘기인데 자, 아직까지 용산은 계속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주변 재개발 또 수혜지로서 부각이 되기 때문에 자, 바로 여기는 재개발에 대한 포인트로 접근하셔야 된다는 것이 두 번째 포인트. 자, 세 번째는 자, 용산은 전국 기준 서울권뿐만 아니라 전국 기준으로도 이 개발 호재가 워낙 큰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용산공원 개발 그리고 주변 서울역 개발 등이 상당히 미래 가치가 뛰어난 입지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포인트만 보신다 그러면 충분히 미래에 투자 가치가 있다라는 점 강조를 좀 드리겠고요. 자, 간단히 지도 한번 좀 놓고 살펴보면 자, 여기가 용산역이고 여기가 서울역입니다. 자, 이 한강대로를 따라서 이쪽이 후암동, 이쪽이 청파동이거든요. 자, 여기 숙명여대가 있는 청파동에 지하철 숙대 입구역 남영역이 바로 붙어 있는데 바로 옆쪽으로는 이 민족공원이 있고 뒤에 남산이 또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한강변 공원
이 남산 이런 그래서 풍수지리에서도 상당히 입지적인 가치가 있는 곳이 바로 용산이다라는 점인데, 자, 그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자, 여기가 강남이라는 동네고 여기가 여의도 영등포라는 동네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서울역 도심권인데 그 트라이앵글 삼각형 구조 안에 센터가 바로 용산이거든요. 자, 그러면 향후 한 10년 이후에 서울권에서 가장 유망하고 각광받을 수 있는 곳은 당연히 용산인데, 지금도 용산이 개발이 끝난 것이 아니라 개발이 진행이 되는데 여기도 용산 국제 업무지구로 계속 개발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만큼 미래 가치가 있다는 점을 더욱 강조드리고, 자, 이미 용산역 주변으로요, 자, 여기 지금 숫자로는 16개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하루 이틀 끝나는 게 아니고요, 계속되는데, 자, 이 부분이 지금 용산역 주변만 얘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이 서울역 쪽으로 계속 개발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개발에 대한 미래 가치 뛰어난 점을 강조드리겠고, 자, 현재 청파동이라는 곳이 이미 청파 1구역은 이미 구역 지정돼서 현재 조합 설립 단계까지 가 있다 보니까 청파 1구역에는 지금 혹시라도 투자로 해서 들어가시겠다라는 분들은 이거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려요. 자, 이유는 왜 그러냐? 지금 현재 재개발법이 좀 바뀌어서요, 지금 현재 들어가게 되면 과거에는 분양권, 입주권이 주어지게 돼 있는데, 자, 지금은 타이밍, 시기를 늦게 들어가시는 분들은요, 이게 바로 현금 청산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재개발 받아서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받는 게 목적이었는데 지금 들어가서 투자를 하셔서 분양권 입주권을 받는 게 아니라 재개발 관리 처분될 때 그냥 죄송한데 뭐 우리 감정평가에서 현금으로 받으세요라고 청산 보상만 받고 끝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청파 1구역에 들어가시는 건 안 되는데, 제가 왜 청파 1구역을 먼저 보여드리냐면 이미 1구역이 개발이 되니까 당연히 지금 2구역 쪽 청파동 1가 청파동 2가 3가 쪽에 2구역 쪽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거를 미리 좀 더 알려드린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주변 개발 호재들이 점점점 재개발로 더 부각이 된다는 점을 더욱 강조드리는 거고요. 자, 현재 서울역뿐만 아니라 용산역이 지금 교통이, 일단 용산역에는 신분당선이 지금 연장이 계획이 되어 있고 GTX B 노선이 또 들어올 예정에 있습니다. 여기에 서울역과 용산역의 그 한강대로를 지금 지하 작업까지 이게 다 계획이 돼 있어서 한 뭐 10년 이내까지 놓고 보면 충분히 이 서울역이나 용산역 주변으로는 교통 호재로 인해서 상당한 미래 가치가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자, 이 가격 얘기를 조금 드려보겠습니다. 1.5룸의 다세대 주택, 자, 3억 1,700에 3억 2천만 원이 현재 시세입니다. 자, 이게 지금 현재 전세 기준으로 1억 9,800에서 2억 원 이미 또 뭐 맞춰져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자, 이 전세 기준을 그대로 끌어안고 들어오신다 그러면 자, 1억 초반대로 재개발 좀 초점을 갖고 있는 바로 이 매물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좀 소개해드릴 바로 이 매물, 속초에 있는 이 생활형 숙박시설인데, 자, 이거를 요즘 말하면 이 상업시설이라고 좀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매물에 대한 부분, 자, 포인트 좀 얘기 드리면, 속초 관광 인프라로 인구 형성. 자, 여기는 어떤 인구냐면 거주 인구라기보다는 바로 이 관광입니다. 자, 그러면 최근 코로나 때문에 관광 인구가 좀 많이 감소됐다라고 생각들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지금 많이 옵니다. 청초라든가 속초 해수욕장 인접해 있다 보니까 중장기적으로 보면 점점 레저 인구라든가 또 이 관광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충분히 미래 가치로 놓고 봤을 때에는 좀 더 관광 입지로서는 뛰어나다는 점을 설명드리고요. 두 번째가, 자, 강릉에는 뭐 KTX가 이미 개통이 됐는데, 자, 속초에 지금 노선 하나가 새로 계획이 되고 공사를 하고 있다는 점, 여기에 서울에서 또 양양고속도로가 얼마 전에 또 개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권에서 불과 이게 이제 1시간 한 30분대면 이제는 이 속초까지도 다 왕래가 되기 때문에 관광 수요가 더욱 풍부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는 점.
세 번째는 자, 레저 시설. 이게 상업 시설이기 때문에 뭐 본인도 뭐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뭐 휴가를 즐기실 때 바로 이 레저 시설을 본인이 또 갖고 있다라는 측면. 그래서 보유 가치 측면에서 월등하다는 얘기 드리고요. 자, 이게 본인이 거주를 하지 않는 조건이기 때문에 바로 임대 수익형으로 안성맞춤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냥 임대 수익이 아니라 바로 연금형과 같은 임대 수익형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가치가 우수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위치를 좀 한번 살펴보게 되면 자, 여기가 지금 속초 해수욕장이고요. 앞쪽이 이게 청초 호수입니다. 이게 속초 시내권인데 자, 여기에 바로 속초 지금 뭐 여기 엑스포입니다. 속초 엑스포가 여기에 있는데 여기가 다 중심 상업 지역이거든요. 이 해당되는 지역에 자, 이쪽으로 보면 설악산 조망권이 나오고 이쪽으로는 호수 조망이 나오고 이쪽으로는 이 해수욕장 바다 조망이 나오는, 그래서 레저를 즐기고 관광을 즐기러 가시는 분들은 상당히 이 임대, 특히나 수익을 창출하기에는 상당히 위치적으로는 상당히 뛰어난 곳이다라는 점이고요. 자, 속초를 전체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뭐 청초뿐만 아니라 해변, 뭐 여기 시청 다 시내 중심권에 위치를 하다 보고 있다 보니까 생활 인프라가 이미 잘 갖춰져 있습니다. 어디 산속 오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상업지역에 있는, 그러면서도 주변의 관광 레저를 다 즐길 수 있는 곳에 입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뛰어난 미래가치 있는 매물이 되겠는데, 자, 속초 자체 뭐 강릉도 바로 옆에 있긴 합니다만 속초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동해바다, 설악산, 뭐 청초호수, 먹거리 여러 가지 교통 시스템들이 우수하기 때문에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임대 수익하기에는 상당히 속초만큼 뛰어난 입지가 없다는 점을 좀 강조드리겠고요. 자, 현재 KTX, 자, 강릉까지는 이미 개통이 돼서 운영이 되는데, 자, 여기 속초까지는 이제 동서고속화철도에서 바로 서울 속초 간 이 75분 정도 걸리는 게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지금 작업이 돼 있고, 두 번째는 서울 양양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충분히 서울권 왕복거리가 상당히 좀 돼 있고요. 자, 동해고속도로를 통해서 또 상당히 이 교통이 발달이 되는 그런 입지라는 점. 자, 현재로서는 1가구 2주택 이거 관계없지요. 종합부동산 낼 필요 없고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고 다 이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저희는 이런 게 규제에서 좀 만능이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자, 이 해당되는 부분 일단 가격적인 부분 좀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시세가 지금 1억 9,200에 1억 9,300 정도가 되는데, 자, 약 월 97만 원의 임대 수익이 임대 수익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뭐 대출 조금 적용하신다 그러면 실제 들어가는 자금 약 7천만 원대 가지고도 투자를 해 놓으신다 그러면 충분히 좀 더 승산이 있는 그런 매물이 다라는 점을 좀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매주 세미나 특강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망한 투자 전략에 대한 강의뿐만 아니라 또 추천 매물도 해드리고 개인 또 고민 상담까지 같이 해드리니까, 자, 코로나19로 인해서 인원 제한 때문에 전화 반드시 하셔서 사전 예약만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부자들의 투자 솔루션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뭐 최근 뭐 세금에 대한 규제라든가 또 주택에 대한 투자 규제로 인해서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갖고 있는 분, 자, 실제 투자도 중요하지만 이미 갖고 있는 상황에서 자, 이거를 자녀한테 빨리 증여하는 게 유리한지, 경우에 따라서는 빨리 매각하는 것이 유리한지 고민들이 좀 많으실 텐데, 자, 이럴 때일수록 뭐 고민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방향을 빨리 찾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그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강의 내용만 좀 듣지 마시고요. 본인이 해당되는 내용들이 궁금하시다라고 하면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또 그런 거 상당히 또 이 상담을 좀 전문가답게 상담을 좀 해드릴 테니까, 일단 그런 궁금한 내용들은 반드시 전화를 통해서 아니면 세미나 신청을 통해서 나오셔서 좀 상담을 받으시길 바라고요. 제가 또 다음 주에도 뭐 이런 투자 솔루션뿐만 아니라 실제 투자를 해서 뭐 성공 사례뿐만 아니라 실패 사례까지도 또 준비할 테니까, 뭐 오늘 방송 보시는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뭐 부동산 투자 일단 공부를 하시면서 진행하시라는 거 반드시 얘기를 좀 드리는 거니까, 자,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도 더 좋은 강의 내용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